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전염이 더욱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만 타고 국내를 비행하다 돌아오는 여행 상품이 화제가 된 뒤에 이제는 해외를 비행하다 돌아오는 상품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죠. 그럼 기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어떤가요? 항공사에서는 단순히 우리 기내에 문제 없게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것은 비행기 자체에서 전염되는 것이 아닌 탑승객 중 누군가가 감염이 된 사람이 탔을 때 그 사람에게서 전염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납득이 갈 만큼 자세한 설명은 없으면서 비행기 탑승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무조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안전하다고만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조심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항공사에서 주장하는 비행기 기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를 보죠. 최근 항공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홍보로 자신들의 항공사에서는 헤파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헤파 필터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나 청소기 등 헤파 필터를 쓴다고 광고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셔서 그 용어 자체는 별로 낯설지 않으실 거고요. 그런 만큼 그런 걸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헤파 필터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할 겁니다. 헤파, HEPA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의 약자라고 합니다. 헤파 필터라는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 효율이 높은 밀입자 공기에 대한 필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미세한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9.97% 수준으로 걸을 수 있는 필터를 얘기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자, 보통 여기까지가 항공사들의 방역 대책으로 홍보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거른다는 이 필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는 80에서 100 나노미터입니다. 100 나노미터는 0.1 마이크로미터를 의미해요. 즉, 헤파 필터가 거를 수 있는 0.3 마이크로미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3배가 큰 크기라는 것이죠. 조금만 찾아봐도 상식적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데 헤파 필터를 장착해서 안전하다고 말하며 승객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필터와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CGTN 유럽에서 기내의 감염 사례의 연구를 보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에 표로 만들어 비교 분석을 했었던 코비드2, 일명 사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125 나노미터입니다. 즉 0.12 마이크로미터가 되죠. 옆의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아마 코로나와 비슷하겠네요. 이것들은 비슷한 여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보다도 작으면서 특히 적혈구 세포와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머리카락 크기를 이렇게 두껍게 해놓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의 크기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죠. 어쨌거나 이론상으로 헤파 필터는 이렇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공기와 함께 이동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선을 그리면서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그재그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겹의 헤파 필터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터보다 더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가 모든 필터의 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는 99.995%, 거의 100% 걸러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헤파 필터는 이처럼 정화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제조가 된 그런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체 내에서 정화가 된 공기가 다시 재사용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한 장의 필터가 걸을 수 있는 크기보다 작지만 공기의 이동 방식과 여러 겹의 필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정화 능력을 완벽에 가깝게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며, 왜 항공사에서 바이러스의 크기와 헤파 필터의 스펙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깔끔을 떠는 저는 이렇게 필터가 걸러낸다고는 해도 재사용되는 공기가 매우 찝찝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역 당국도 밀폐 공간에선 반드시 환기를 시키라고 권장을 한 바 있죠. 기내에서는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공기를 재사용한다니까 시간이 갈수록 찝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기내의 공기는 한번 들어온 공기를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같은 공기를 계속해서 재활용을 한다면 비행기는 산소만 따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만 하겠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승객 호흡용 산소를 따로 실지 않는 것에는 새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기내에 있던 공기들이 필터를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새 공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에어버스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새 공기가 컨디셔닝 팩이라는 장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에서 정화된 공기도 컨디셔닝 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컨디셔닝 팩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기내로 다시 공급해주게 되며 오래된 공기는 기체 바깥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기내의 공기는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우리의 찝찝함을 일부 털어냈을 뿐 전염이 되지 않을 구체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이 질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염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이동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WHO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코비드-19에 관한 연구 중 전파 전염에 관한 21번째 업데이트 내용 중에 하나를 보시죠. 여기에서도 역시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말의 특성을 같이 명시해 놓았네요. 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은 그 자체로는 비교적 무겁고 멀리 날아갈 수 없으며 아래쪽으로 빠르게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은 기내의 어떤 환경과 합쳐져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내의 공기순환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내의 공기순환 방식은 단순히 설명하자면 에어커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커튼이라는 것은 그 외에 주변의 매장 등에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외부와의 경계에 강한 바람을 아래로 쏘면서 외부와 내부를 공기벽으로 막아놓은 걸 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안쪽은 에어컨을 틀은 상태라 시원한 그런 매장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기내에서 에어커튼처럼 강하게 바람을 아래로 쏘아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공기순환 방식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새 공기를 위쪽으로 공급하고 기존의 공기를 아래쪽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아래로 누르는 듯한 모양으로 순환을 시키고 있죠. 그렇게 비말의 특성과 공기순환 시스템의 작용이 맞물려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밀폐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내는 사실 일반 실내와는 다르게 공기를 지속적으로 헤파 필터를 통한 정화를 하고 있고 신선한 새 공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및 여러 공기 중의 불순물들을 가라앉힐 수 있게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기순환 방식으로 불순물들을 멀리 퍼지지 못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내에선 바이러스에 대해 안전하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혹시 모를 비말의 확산과 직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비말이 떨어진 곳을 접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내에서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밀폐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염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전염이 되는 부분을 원천 차단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환경이 제공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혹시 모를 비말의 접촉에 대비하기 위해 피부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위생과 소독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그것일 겁니다. 이런 비말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공간을 벌리게끔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상식이 되었죠. 그러므로 좌석을 한 칸씩 비워서 승객 사이의 공간을 넓히고 승객의 탑승 후에는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것도 항공사 측에서 제대로 진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된다면 기내에서의 전염 확률은 오히려 일반적인 실내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항공기를 타시게 될 분들은 항공기의 전염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믿으시되 전염에 대한 부분을 방심하지 마시고 대처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한 비행과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걱정 없이 마음껏 해외를 드나들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